안녕하세요. LPJ 마음건강 마인드헬스 코치 에린입니다. 지난 7월 영국의 한 축구팀이 친선 경기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단순히 영국의 한 축구팀이라고만 하기에는 국내에 너무나 많은 팬을 보유한 팀, 바로 토트넘 허스퍼 FC였습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한국 국민의 약 4분의 1인 1200만 명이 가장 좋아하는 팀으로 토트넘을 꼽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어요. 토트넘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로는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팀이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7월 16일 세비야와의 친선 경기에서 곤살로 몬티엘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신경전을 걸어온 일이 있습니다. 이때 몬티엘을 적극적으로 말리던 세비야 선수 중에 에릭 라멜라 선수가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토트넘 소속이었지만 6년 동안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 경쟁을 하다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 세비야로 이적한 선수입니다. 그런데도 손 선수와의 관계는 여전히 돈독해 보였죠. 이렇게 경쟁하는 사이에서 우정을 지키는 일,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가능할까요? 직장 동료 A와 알고 지낸 지 벌써 15년입니다. 동갑내기지만 입사 선배였던 A는 입사 초기에 이분이 적응하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어느새 둘은 가장 친한 동료 사이가 됐고 이제는 동료를 넘어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이기도 합니다. 처음 1년을 빼고는 근무 부서가 달랐는데 작년부터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같은 부서일 뿐 아니라 같은 팀에까지 배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의 어려움과 불만도 더 자주 나누게 되고 어느 때보다 더 친하게 지내게 됐죠. 그래서 고민입니다. 올해는 두 사람 모두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승진이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회사 시스템상 같은 팀에 있으면 한 명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다른 팀보다 훨씬 더 우수하더라도 결국 둘 중 한 명은 안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죠. A와 달리 이분은 상사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아마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중요한 시기에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참 기쁜 일인데 가족 같은 친구를 저버리고 상사를 따르는 자신이 싫기도 합니다. 이대로는 경쟁에서 이겨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테고요. 벌써부터 서글프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 어쩌죠? 그렇다고 친구를 생각해서 경쟁에서 지자니 그건 또 씁쓸할 것 같고요. 어떤 게 최선일지 오늘도 답을 구하지 못한 채 고민만 깊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친구는 학창 시절보다 많은가요? 적은가요? 1살, 2살 나이를 먹을수록 보통은 친구가 줄어듭니다. 새 친구를 사귈 기회가 줄어드는 데다 있던 친구와도 멀어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사연자분은 일보다 인간관계가 더 힘들다는 삭막한 직장 생활에서 운 좋게 친구를 얻었네요. 그만큼 직장 동료 A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친구 사이의 정, 즉 우정이 있다는 건 서로 믿고 이해하고 도와주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는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잘 설명해 주는데요. 포숙은 친구인 관중이 동업으로 번 돈을 독차지해도 가난해서 그렇다고 이해해주고 전쟁에서 3번이나 도망쳤는데도 늙은 어머니가 계셔서 그렇다고 이해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중이 나를 낳은 것은 부모지만 나를 아는 것은 오직 포숙뿐이다 라고 한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이해가 오해로, 믿음이 불신으로, 도움이 배신으로 바뀌면 더는 친구로 지낼 수 없습니다. 가까운 만큼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친구 사이의 배신은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우정은 진실한 관계에서만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죠. 우정을 계속 키워가고 싶다면 앞으로의 경쟁에서도 지금까지 그랬듯 상대를 진심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동료와의 승진 경쟁으로 고민하는 사연자에게 드리는 후박사의 처방을 알아보죠. 첫째, 선의의 경쟁을 하세요. 선의의 경쟁은 자본주의의 미덕입니다. 상사에게 잘 보이고 열심히 일하고 동료나 부하와 잘 지내는 미덕을 실천하세요. 반면 상사에게 지나치게 아부하고 잔꾀를 부리고 동료나 부하의 약점을 이용하는 악덕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선의의 경쟁이란 규칙을 지키고 승패에 상관없이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경쟁을 이유로 상대에게 아픔을 주거나 내가 상처를 입는 일도 없어야 하죠. 두 편으로 나뉘어 해질 때까지 놀던 어릴 적 아름다운 추억. 이겨도 한 잔, 져도 한 잔 하던 젊은 시절 멋진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경쟁은 가볍게 임하면 스포츠지만 심각해지면 전쟁이 됩니다. 인간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왔죠.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선의의 경쟁을 해봅시다. 둘째, 인생을 길게 보세요. 내가 잘 되면 친구를 끌어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친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언젠가 오해를 풀 날이 올지 모르죠. 친구에게 도움받은 것을 잊지 않으면 언젠가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인생길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자 한 번 가는 긴 여정이에요. 당장은 좋아 보여도 최악의 포석일 수 있고 당장은 나빠 보여도 최선의 포석일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하늘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가 영구한 것은 스스로를 위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세요. 미안함은 부끄럽고 편치 못한 감정입니다. 부끄러움은 수치심을 품고 있고 편치 못함은 죄의식을 담고 있죠. 하지만 수치심은 아름다움으로 승화되고 죄의식은 인간 이해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도록 비웃거나 슬퍼하지 말고 이해해 보세요.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후박사는 사례로 풀어본 한국인의 정신건강에서 친구에게 미안한 것은 마음이 여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과 같이요. 여린 마음은 타인의 아픔, 사회의 슬픔에 시선을 돌리는 마음이다. 아픔을 수용하면 사랑을 느끼게 되고 슬픔을 이해하면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 사랑과 아름다움이 들어서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린 마음은 사소한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이다. 연인과 단둘이 앉아있는 시간, 시집을 펼치는 한가로운 시절, 병실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오후, 친구와 차를 나누는 밤. 이 모두 인간 존재의 깊이를 맛보는 순간이다. 모든 아름다운 것은 귀하고 힘들다. 사실 상대평가 속 입시 지옥을 거친 우리는 친구와 경쟁하는 상황이 낯설지 않습니다. 만년 2등이 1등을 죽였다는 학교 괴담이나 부모와 자녀가 한 팀이 되어 거의 모든 걸 걸고 경쟁하는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 같은 드라마도 아주 유명하고요. 다행히 이번 사연은 그렇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겠다는 심각한 경쟁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척 곤란해하고 있죠. 그럴 때는 경쟁에서 이긴다고 나쁜 사람은 아니고 진다고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진짜 나쁜 사람은 남이 졌다고 기뻐하고 남이 이겼다고 슬퍼하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트넘과 세비야의 친선 경기 기억하시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은 항상 좋다. 내 자신을 입증할 수 있고 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디 어쩔 수 없는 지금의 경쟁 상황이 서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